파티나 회식 자리에서 2시간만 있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말수가 줄어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새벽까지도 멀쩡하게 떠들고 있죠.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기 싫고 샤워할 힘도 없이 침대에 쓰러지는데 SNS에는 다들 오늘도 재밌었어 라며 인증샷을 올립니다.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매번 이러면 결국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사람 만나는 게 좋긴 한데 만나고 나면 3일은 쉬어야 하는 것 같은 기분 말이에요. 오늘은 그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고 회복하는 사람일까로요. 결론부터 말하면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사교성이 부족한 것도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르게 설계된 신경계를 가진 사람일 뿐이죠. MBTI 얘기 많이 하잖아요. I냐 E냐, T냐 F냐 이런 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조심하면 좋습니다. MBTI는 나를 이해하는 지도로는 쓸만하지만 나를 규정하는 판결문으로 쓰면 위험하거든요. 실제로 MBTI는 심리 측정 관점에서 한계와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특히 적용과 해석에 조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MBTI는 정답이 아니라 설명 도구로만 등장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낙인이 아니라 이해와 조정이니까요. 모임에서 빨리 방전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I와 E부터 봐야 합니다. I와 E를 내향은 소심하고 외향은 인싸로 이해하면 100% 오해가 생기거든요. I와 E는 본질적으로 에너지를 어디에서 끌어오고 어디에 주의를 두는가에 대한 선호에 가깝다고 설명됩니다. 사람 속에서 충전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 속에서 소모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정상이고 둘 다 필요한 방식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교적인 행동은 그 순간에는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어도 시간이 조금 지난 뒤 피로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경험 표집 연구에서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행동이 현재 기분과는 긍정적으로 연결되면서도 2시간에서 3시간 뒤 피로를 예측하는 패턴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유난인가 부터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2시간 만에 닳고 어떤 사람은 6시간 뒤에 닳는 차이일 뿐이에요. 모임이 유독 힘든 사람들의 방전은 보통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3가지가 겹쳐서 생깁니다. 감각 자극, 머리의 처리량, 감정과 표정 관리, 이 3가지죠. 감각 자극부터 보면 모임은 생각보다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동시에 너무 많은 입력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여러 사람이 겹쳐 말하고 음악이 깔리고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조명이 밝고 향수 냄새가 섞이고 에어컨 바람이 새고 이 모든 게 우리 신경계로 들어오거든요. 특히 감각 처리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환경 자극에 더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대략 인구의 약 30%가 이 특성 점수가 높은 편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과자극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더 올라가고 오후에서 이른 저녁에 더 높아지는 패턴이 관찰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저녁 모임만 가면 유독 더 힘들다를 느끼는 건 기분 탓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처리량 문제도 있어요.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걸 동시에 돌리거든요. 말을 듣고 의미를 해석하고 내 답을 구성하고 타이밍을 재고 누가 끼어드는지 보고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마치 브라우저 탭을 20개 띄우는 것처럼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종종 깊게 처리하는 쪽으로 갑니다. 말 자체뿐 아니라 표정의 미세한 변화, 목소리 톤, 숨 멈추는 순간, 어색한 공기까지 같이 처리하죠. 그래서 모임이 끝났을 때 남는 게 있어요. 대화 내용이 아니라 처리하느라 쓴 에너지가요.
감정과 표정 관리는 사람들이 가장 과소평가하는 비용입니다. 모임에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 연출을 하거든요.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적당히 웃고, 어색한 순간을 넘기고,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조심하죠. 학술 연구에서도 사람은 타인의 존재 앞에서 가까운 사람을 상대로도 어느 정도 자기 표현과 자기 관리를 한다는 논의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런 관리가 습관인 사람일수록 더 빨리 닮는다는 거예요. 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 늘 분위기를 책임지는 사람, 늘 상대 기분을 먼저 챙기는 사람. 이건 성격이 착해서가 아니라 몸이 먼저 그렇게 학습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모임 방전은 I와 E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T와 F도 들어오고 S와 N도 들어오고 J와 P도 들어옵니다. MBTI를 섞어서 모임 방전의 얼굴을 더 세밀하게 보여드릴게요. T는 보통 문제와 구조에 더 민감합니다. 대화를 들을 때도 감정만 듣는 게 아니라 논리의 흐름을 잡고 모순을 정리하고 결론을 세우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면 모임에서 이런 순간이 와요. 상대는 위로를 원했는데 나는 해결책을 말해버렸고, 상대는 공감을 원했는데 나는 분석을 해버렸고, 그 순간 아차 하면서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회로가 돌아갑니다. 지금 내 말이 상처가 됐나? 어떻게 수정하지? T 성향은 감정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더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곤합니다. 감정을 덜 느껴서가 아니라 감정을 정확하게 다루려고 해서 피곤한 거죠. F는 감정의 파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방 안의 기류가 커지고 그 기류가 몸에 붙어요. 누군가가 억지로 웃고 있는지, 누가 삐졌는지, 누가 소외됐는지, 누가 불편한지 F 성향은 이런 걸 잘 보거든요. 그리고 잘 보면 보통 책임감이 따라옵니다. 내가 좀 분위기를 살려야 하나? 저 사람 혼자인데 내가 챙겨야 하나? 이걸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순간 모임은 휴식이 아니라 업무가 됩니다. F가 지치는 이유는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너무 잘 느껴서일 때가 많아요. S는 지금 여기에 구체를 더 잘 잡습니다. 누가 뭘 먹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실제 상황을 놓치지 않죠. 그런데 모임이 시끄러워지면 S는 정보가 너무 많은 현실을 정리하느라 피곤해질 수 있어요. N은 연결과 가능성을 봅니다. 말을 그대로 듣기보다 이 말의 의도는 뭐지? 이 다음에 어떤 흐름이 올까? 저 표정의 의미는? 이런 해석을 더 많이 하죠. N이 지치는 건 대화가 끝나도 머릿속에서 대화가 끝나지 않아서입니다. 집에 와서도 리플레이가 돌아가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저 말은 무슨 뜻이었지? N이 피곤한 건 상상력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상상이 자동 재생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J는 예측 가능성과 정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임에 가기 전부터 이미 일정표가 머릿속에 있어요. 몇 시에 만나서 어디서 밥 먹고 다음은 카페, 끝나고 헤어짐, 이렇게요. 그런데 실제 모임은 늘 변수가 생기죠. 2차 갈까? 갑자기 다른 사람 부를까? 아, 여기 말고 저기로 옮기자. 이때 J는 계획이 무너지는 피로를 느낄 수 있어요. P는 즉흥을 잘 타지만 문제는 끝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끝나지?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지? 끝이 안 보이면 배터리는 더 빨리 닳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모임에서 방전되는 이유는 내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모임이라는 환경이 당신의 처리 방식과 안 맞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처리 방식은 의지로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답은 나를 고치자가 아니라 나에게 맞게 세팅하자입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세팅을 드릴게요. 질질 끄는 조언 말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것만요. 시작 전에 끝을 예약하세요. 모임 전 스스로에게 딱 하나만 정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2시간, 혹은 나는 1차까지만. 끝이 정해지면 몸이 덜 긴장하거든요. 끝이 없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아껴 쓰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입장하자마자 환기구를 확보하세요. 화장실 가는 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 창가, 조용한 구석. 이건 도망로가 아니라 신경계의 숨구멍입니다. 중간에 이 분만 빠져도 입력이 확 줄고 과열이 내려가거든요. 특히 과자극이 오후와 저녁에 더 올라가는 경향이 관찰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저녁 모임에서 이 작은 휴식은 더 중요해요. 전체를 상대하지 말고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큰 모임에서 가장 피곤한 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맞추려는 마음입니다.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사람, 대화가 편한 사람, 혹은 그냥 옆자리에 앉은 사람, 그 한 사람과만 흐름을 만들면 나머지는 배경음이 됩니다. 내향적인 사람에게 큰 모임은 무대가 아니라 전시장 같아요. 전시장을 다 돌면 지치죠. 그런데 작품 하나를 천천히 보면 오히려 에너지가 덜 듭니다. 리액션을 줄여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세요. 특히 F가 강한 분들, 방 안의 분위기와 사람의 감정을 자동으로 떠안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은 한 단계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웃음이 작아도 괜찮고 말수가 줄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잠깐 조용해진다고 모임이 망하지 않습니다. 모임은 한 사람이 떠받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T가 강한 분들은 해결 모드를 잠깐 꺼보세요. 상대가 하소연할 때 솔루션을 던지기 전에 한 문장만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거 진짜 힘들었겠다. 이 한 문장이 관계를 살리고 동시에 내 머리도 덜 돌아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대화의 목적이 정답이 아니라 연결인 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찾으려 하면 모임은 토론장이 되고 토론장은 늘 피곤하거든요. 미리 빠져나오는 문장을 준비해 두세요. 즉흥적으로 빠지려 하면 죄책감이 커지고 그 죄책감이 또 에너지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짧고 단단한 문장을 하나 정해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있을게. 내일 일정이 있어서 재밌었어. 나 먼저 들어갈게. 나 요즘 체력 관리 중이라 1차만. 설명은 길게 하지 마세요.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를 설득하려는 모드가 되고 그게 또 피곤해집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극을 추가하지 않는 회복을 하세요. 방전된 상태에서 우리는 종종 핸드폰으로 더 자극을 집어넣거든요. 짧은 영상, 댓글, 뉴스, 자극적인 콘텐츠. 그건 회복이 아니라 추가 과열이에요. 진짜 회복은 입력을 줄이는 데서 옵니다. 불을 낮추고 소리를 낮추고 따뜻한 물로 씻고 10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당신에게는 유지보수입니다. 회복과 회피는 다릅니다. 회복은 나를 다시 세상으로 연결해주고 회피는 나를 점점 세상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차이를 어떻게 아느냐? 혼자 있는 시간이 끝났을 때 마음이 조금 더 맑아졌나요? 숨이 쉬어지나요? 그렇다면 회복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을수록 더 불안하고 더 꼬이고 더 무서워진다면 그건 회복이 아니라 고립일 수 있어요. 그럴 땐 혼자 버티기 대신 도움받기가 더 빠른 회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은근히 외향성을 정답처럼 밀어붙입니다. 밝아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하고 어울려야 하고 네트워킹을 해야 하고 하지만 오케스트라를 떠올려 보면 답이 나와요. 바이올린만으로는 곡이 안 되고 트럼펫만으로는 음악이 시끄럽기만 합니다. 베이스가 있어야 깊어지고 쉼표가 있어야 멜로디가 살아나거든요. 당신은 그 베이스일 수도 있고 그 쉼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저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오래 있으면 방전이 빨라요. 저는 조용한 대화가 더 편해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있을게요. 이건 변명이 아니라 자기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서 특히 더 다른지를 더 구체적으로 찍어보면 좋습니다. 방전은 운이 아니라 패턴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모임은 대체로 빨리 닳아요. 사람이 많고 소리가 큰 자리, 서로 경쟁하듯 말이 끊기지 않는 자리, 은근한 평가가 오가는 자리. 너 요즘 뭐 해? 가 사실은 점수표일 때요. 예측이 안 되는 자리, 갑자기 2차, 3차가 생기고 끝이 안 보이는 자리, 내가 괜찮은 사람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 분위기 담당이나 중재자나 상담사 역할이 자동으로 붙는 자리 말이에요. 반대로 이런 모임은 같은 사람 만남인데도 피로가 훨씬 덜합니다. 사람 수가 적고 말의 속도가 느리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진짜 관심사가 오가고 끝이 어느 정도 보이는 자리요. 그래서 나는 모임이 싫다로 결론 내리기 전에 나는 어떤 모임에서 닳는가를 먼저 구분해 보는 게 좋아요. 모임 자체를 끊는 게 답이 아니라 모임의 조건을 바꾸는 게 답일 때가 많습니다. 과학적인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앞에서 말한 감각 처리 민감성 연구는 자극이 불쾌할 때 과자극이 올라가지만 자극이 순간적으로 즐겁고 쾌적하면 오히려 과자극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도 함께 보고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민감한 사람은 항상 힘든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음악, 편한 조명, 안전한 사람, 부담 없는 속도, 이런 조건에서는 당신도 충분히 편안할 수 있습니다. 피곤함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사교적인 행동이 나중에 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논의 속에서도 사람은 행복하면서도 피곤할 수 있다는 관점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다녀와서 지쳤다고 해서 그 모임이 전부 실패였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내 시스템이 충전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준 거죠. 핵심은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신호를 읽고 운영을 바꾸느냐입니다. MBTI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섞어볼게요. 같은 I라도 I와 F가 만나면 감정의 양에서 닳습니다. 모임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어도 그 밑에 긴장이나 눈치가 느껴지면 그게 계속 달라붙어요. 집에 오면 내 감정인지 남의 감정인지 구분이 흐려져 있을 때도 있고요. 이 유형에게 필요한 건 감정 경계입니다. 모임 중간에 잠깐 혼자 있는 시간을 갖거나 대화할 사람을 줄이거나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자동 반응을 끊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I와 T가 만나면 정리되지 않는 흐름에서 닳습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결론이 없고 감정이 폭발하고 논리가 뒤섞이면 머리가 과열되거든요. 이 유형에게 필요한 건 간단한 구조예요. 깊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잡거나 산만한 자리에서는 관찰자 모드를 허락하거나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짧게 메모로 정리하며 종료감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됩니다. E와 F가 만나면 사람은 좋은데 사람을 너무 챙겨서 닳습니다. 모임에서 기류를 계속 케어하다가 집에 와서 뻗는 거죠. 이 유형에게 필요한 건 분담입니다. 분위기를 혼자 짊어지지 않기. 상대의 감정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문장을 스스로에게 반복해 주기요. E와 T가 만나면 사람은 좋은데 사람 때문에 계속 판단과 결정을 하느라 닳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걸지, 어떤 주제가 적절한지, 지금 끼어들어도 되는지 이런 선택을 빠르게 계속 하다 보면 뇌가 뜨거워져요. 이 유형에게 필요한 건 선택수 줄이기입니다. 처음부터 작은 그룹에 붙어 있거나 대화 주제를 몇 개 준비해 두거나 모임을 길게가 아니라 짧게 여러 번으로 쪼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난
앞으로 모임을 어떻게 해야 돼? 답은 딱 세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모임의 조건을 고르고, 모임의 길이를 고르고, 모임의 회복을 고르세요. 조건은 장소를 고르는 겁니다. 조용한 카페, 산책, 작은 식사, 1대1, 당신에게 맞는 자극량이 있거든요. 길이는 시간 제한을 고르는 거예요. 2시간이면 2시간. 그리고 그 제한을 예의 없는 조기 퇴장이 아니라 내 운영 방식으로 받아들이세요. 회복은 다음 날을 고르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일정 사이에 완충 시간을 두세요. 약속은 내향인에게는 일종의 연속 야근입니다. 당신이 자주 겪는 사회적 숙취가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머릿속에서 대화가 계속 재생되죠? 그때는 뇌가 종료를 못한 사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종료 버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종이에 딱 3줄만 적어보세요. 오늘 내가 잘한 것 1가지, 오늘 불편했던 것 1가지, 다음엔 어떻게 조정할지 1가지. 이렇게만 해도 뇌가 정리 완료 신호를 받고 리플레이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 얘기도 해볼게요. 내향적이거나 민감한 사람들은 종종 나 때문에 상대가 서운해할까를 너무 크게 걱정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좋은 관계는 참는 관계가 아니라 조정하는 관계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도 돼요. 나 너 싫어하는 거 아니야. 사람 많은 곳에 오래 있으면 방전이 빨라서 그래. 나한테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필요해. 이 말을 꺼내는 게 무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혹시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난 아이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치지? 그럴 수 있어요. MBTI 한 글자가 모든 걸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수면 부족, 과로, 스트레스, 최근의 관계 갈등, 자기평가 불안 같은 상태 요인도 방전을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은 성격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상태도 함께 보는 거예요. 내가 지친 건 성격 탓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이미 바닥이라서일 수도 있으니까요. 모임 도중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미세 기술도 몇 개만 더 드릴게요. 자리를 잘 고르세요. 가능하면 벽이나 구석을 등지고 앉는 게 좋습니다. 뒤에서 계속 사람이 지나가거나 사방에서 말이 쏟아지면 뇌가 더 빨리 피곤해지거든요. 시선과 소리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열리면 입력이 줄어듭니다.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화 속도를 스스로 늦추는 장치가 됩니다. 말이 빠른 자리에서는 내가 그 속도에 끌려가며 더 빨리 닳거든요. 고개 끄덕임 대신 짧은 문장을 쓰세요. 계속 리액션을 크게 하다 보면 체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아, 그렇구나. 그랬겠네. 같은 짧은 문장은 리액션 에너지를 낮춰줘요. 대화 주제를 바꿔야 할 때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로 돌리세요. 누구 평가, 누가 잘났네 못났네 같은 얘기는 기류를 무겁게 만들고 그 무거움은 민감한 사람에게 직격입니다. 그럴 때는 음식, 장소, 최근 본 콘텐츠처럼 중립 주제로 살짝 돌리는 게 도움이 돼요. 내가 여기서 뭘 증명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올라오면 그 즉시 멈추세요. 그 순간부터 모임은 만남이 아니라 시험장이 됩니다. 시험은 누구든 지치거든요. 당신이 지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시험을 너무 오래 봐서일 수 있어요. 당신이 편해지는 관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당신이 굳이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일찍 가도 그래, 잘 쉬하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 관계가 늘어날수록 모임은 소진이 아니라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모임을 포기하기보다 당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사람을 다시 선택해 보세요. 지금 나가야 하나
조금 더 버텨야 하나? 헷갈릴 때 체크할 질문 5개만 남겨둘게요. 지금 내 말이 줄어드는 건 흥미 없음인가? 과열인가? 내 몸이 굳고 어깨가 올라가 있나?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빨리 끝났으면이 반복되나? 지금 내가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서 나가면 후회할까? 아니면 안도할까? 5개 중 2~3개가 과열이나 연기나 안도 쪽이면 그건 떠날 신호일 확률이 큽니다. 그 신호를 존중해 주세요. 신호를 무시하고 버틴 날은 다음 날까지 쓰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사람을 덜 만나자가 아닙니다. 나를 덜 깎아먹는 방식으로 만나자예요.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돼 있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모임을 잘라내기보다 설계를 이해하고 세팅을 바꾸는 쪽으로 가보세요. 그게 당신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람들과 연결시켜 줄 겁니다. 당신은 큰 소리로 빛나는 악기일 수도 있고 조용히 곡을 받쳐주는 악기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음악은 그 둘이 함께 있을 때 완성됩니다.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충전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설계를 존중하고 그에 맞게 세팅하세요. 그게 당신을 더 편하게, 더 오래 사람들과 연결해 줄 겁니다. 당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게 제 일입니다. 오늘부터요. 오늘 생각의 먼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